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9일 오전 9시 7분입니다. 어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그것을 보도하는 언론, 그리고 연출하는 북한 노동당 정권의 수법, 이런 걸 종합하면은 이 회담의 목적이 북한의 핵 폐기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학살 정권, 테러리스트, 그리고 민족 반역자에게 퍼주느냐, 어떻게 하면은 한국의 안보를 약화시키느냐, 어떻게 하면은 북한 노동당 정권이 한반도의 주도권을 잡아서 그 노동당 정권의 규약대로 한반도 전체를 김일성 세상으로 만드느냐 하는 방향으로 맞춰져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 김정은이가 문재인 대통령이 묵고 있는 숙소로 오지 않고 자신의 집무실 북한 노동당 청사로 오게 해가지고 회담을 한 거, 이것은 헌법 위반입니다. 우리 헌법은 북한 노동당 정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반국가 단체로 보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노동당 정권, 그러니까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간 그 북한 노동당의 당규약은 한반도 전체를 김일성 세상으로 만드는데 그 전단계로 남한에서 이른바 민주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용공정권을 들어서게 한 다음에 그 용공정권을 연방제 통일 방식으로 흡수해버리는 전략을 갖고 있고, 그것을 당규약에 못을 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 당규약에는 핵 무장이라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징적으로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갔다는 것 자체가 북한 노동당 정권의 전략에 호응하고 있는 거든지 아니면 굴종하고 있다는 나쁜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는데, 왜 거기에서 회담이 이루어졌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전에 남북한이 실무자들이 접촉할 때 그런 안을 가지고 왔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했어야죠. 그리고 어제 환영 행사하고 카프레이드 하는 게 이게 지금 핵 문제 해결하는데 무슨 도움이 됩니까? 핵은 민족 공멸을 넘어서 인류의 재앙입니다. 그것을 없애려고 하는 하나로, 그 일념 하나로 갔었어야 할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과 만나서 악수하고 웃으면 됩니까? 웃으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대한민국 대통령은 김정은과 만나서 웃으면 안 됩니다. 그 웃음이 뭘 이야기합니까? 김정은이가 지금 도륙하고 있는 북한 주민 한 20만 명을 아우슈비츠 같은 강제수용소에서 집어넣어 놓고 동물처럼 사육하고 있는, 도륙하고 있는 그자에 대한 웃음, 포옹은 이게 정상적인 의전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의전이 아닙니다. 브란트 서독 수상이 동방정책을 편 사람으로 유명하지만은 그 사람이 동독에 가서 회담을 했지만은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동서독 사이에 회담이 있었지만은 서독은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단체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서독의 헌법체제 안으로 흡수해 버렸습니다. 새로운 헌법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서독의 성공적인 동독 흡수 통일에서 배울 것이, 통일 문제나 안보 문제는 냉정하게 취급해야 한다. 감정적으로 흐르면 안 된다. 그런데 어제 환영 만찬이 있었는데, 평양 목란관에서 있었는데, 여기서
문 대통령의 발언과 김정은의 발언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문 대통령 만찬사에서 평양의 발전이 참으로 놀랍다. 대동강변을 따라 늘어선 고층 빌딩과 평양 시민들의 활기찬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다. 과학과 경제를 발전시켜 주민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려는 김 위원장의 지도력과 성취를 알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서준 연설문 작성자가 북한을 얼마나 잘못 알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이런 연설을 하게 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평양의 발전이 참으로 놀랍다고요? 고층 빌딩과 활기찬 모습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그 고층 빌딩 속으로 들어가 봤습니까? 그 아파트에 엘리베이터가 없다면 어떻게 사람들이 올라가고 합니까? 활기차려면 자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유가 없는데 인간이 활기찬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가짜죠. 동원된 평양 시민들이 익숙한 연기를 하는 것이죠. 그걸 보고 평양 시민들이 활기차다고 하면은 아우슈비츠에 수용된 유대인들이 활기차다고 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과학과 경제를 발전시켜 주민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려는 김 위원장의 지도력이 성취를 하려면 핵을 포기하고 투자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강제수용소 문을 열어야죠. 더구나 작년에는 대북 제재로서 마이너스 한 3, 4% 역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표현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 다음 표현이 이게 결정적 실언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다정한 연인처럼 함께 손잡고 군사 분계선을 넘어왔던 사이다. 이거 써준 이 연설문 작성자는 해임해야 합니다. 김정은이가 어떤 존재입니까? 헌법상으로는 반국가단체 수괴입니다. 실제상으로는 전쟁 범죄자입니다. 그리고 테러 지령자입니다. 이복경을 세계의 중인 환시리에 죽였어요. 그리고 유엔의 판단에 의하면 유엔 인권보고서, 북한 인권보고서와 그것을 채택한 유엔 총회의 결의를 종합하면은 반인류 범죄자로서 국제형사재판소에 세워야 할 자입니다. 그리고 독재자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해가지고 여러분들을 노예처럼 부리겠다고 작심한 자인데 그자와 다정한 연인처럼 함께 손잡고 군사 분계선을 넘어왔던 사이라고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됩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민족 반역자, 테러 지령자와 연인처럼 다정하다고 하면 대한민국은 뭐가 됩니까? 대한민국은 테러 지원 국가가 되는 겁니까? 이어서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나에게는 신뢰와 우정이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내외의 건강과 백두에서 한라까지 남북 8천만 결의 모두의 하나됨을 위하여라고 건배사를 했다고 합니다. 첫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해야 돼요. 나라 국자를 쓸 수 있는 존재는 한반도에서 대한민국 밖에 없다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모른다면 곤란하죠. 그 다음에 신뢰와 우정이 있다고 그랬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말을 잘못 전했는지 아니면 김정은에게 배신을 당했는지 누가 봐도 김정은과 문재인 두 사람 사이에는 신뢰가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4월 27일 김정은을 만난 다음에 김정은이가 나에게 약속했다.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할 때 언론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들을 부르겠다.
라고 했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게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문가를 부르지 않고 언론만 불러서 폭파 쇼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 차례 김정은이가 핵을 폐기할 진정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국민들에게 이야기하고 트럼프에게 이야기하고 했는데, 그런 행동을 김정은은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속았든지 아니면 김정은에게 이용당한 것이죠. 그런데 친구 사이, 연인 사이, 우정, 신뢰,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김정은은 환영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 노심초사하며 평화의 새 시대 민족 번영 새 역사를 흔들림없이 이어나가려는 굳은 마음을 안고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내외분을 열렬히 환영한다. 통일의 궤도에서 멈춤 없이 달려왔다. 첫째, 이 통일이 무슨 통일입니까? 자유통일입니까? 평화통일입니까? 이 공산화 통일 아닙니까? 김정은은 그런 점에서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판문점 선언을 위해 노심초사한다면 큰일 납니다. 판문점 선언은 실질적으로 북한이 핵 보유국임을 인정하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거의 해체 수준으로 가져가겠다는 것이고,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이라는 말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쌓아 올린 거대한 경제력을 뜯어먹겠다는 약속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노심초사하고 있다라는 김정은의 평가입니다.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을 어떻게 보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김정은은 이어서 좋게 출발한 평화 번영의 새 역사를 지속해 나가며 북남 관계에서 꽃피는 봄날과 풍요한 결실만이 있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스스로 주인이 되는 새로운 시대는 흔들림을 모르고 더욱 힘있게 전진해 나갈 것이다. 북남 관계에서 꽃피는 봄날, 풍요한 결실, 이거 항상 공산주의자들이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는 선전선동 문구입니다. 이런데 취하면 안 되죠. 쇼가 되면 안 되죠. 미사 여구가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협상을 통해서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다 속임수입니다. 사기극입니다. 전쟁을 통하지 않고는 북한의 핵을 포기시킬 수가 없습니다. 전쟁을 하기 싫으면은 우리도 핵 개발을 하든지 미국을 압박을 해가지고 빼내간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우리도 공동사용권을 갖는 것, 핵 대 핵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협상을 통해서 핵무장을 해제시킨다?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북측 가수 황은미가 사랑의 길을 부를 때는 스크린에 고구려를 배경으로 한 한국 드라마 주몽 장면이 나오기도 했다. 고구려. 북한은 민족사의 흐름을 왜곡해가지고 고구려 정통론을 앞세웁니다. 신라의 삼국 통일을 부정합니다. 고구려, 발해, 고려, 조선, 북조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통 역사학자들은 삼국시대, 신라의 삼국통일, 후삼국, 고려, 조선, 그 다음에 대한민국입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은 한민족사의 정통 흐름에서 벗어난 이단 세력입니다. 발해는 지류입니다. 여기에 고구려, 주몽, 고구려를 배경으로 한 주몽 한국 드라마를 비춰줬다. 한때 광개토 대왕, 대조영, 영계소문, 주몽 등 고구려 중심의 역사 드라마가 많이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좌파 정권 때죠. 신라의 삼국 통일을 부정하면은 대한민국의 정통성도 부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데 앞장서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대한민국의 생일을 지운 사람입니다. 조국의 생일을 지운 사람이 못할 행동은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연인, 우정 이런 표현은 도가 지나쳤습니다. 감사합니다.